저희가 오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저희 그 관계의 다리를 놓아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구랑 대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은? 가족. 네, 잘 하시네요. 네. 저도 제일 넘기 힘든 언덕이 저희 신랑.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코치님은 가정에서도 코치답게 대화하나요? 입금을 안 했는데 왜 코치답게 하겠어요? 네, 입금을 안 해서 엄청 코치답게 되는데 입금 안 하면 약간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저도 신랑하고 제일 어렵고 또 이제 친정엄마가 저 아이를 봐주세요. 그럼 또 친정엄마하고 감정을 케어해야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위아래로 옆으로. 네, 그래서 오늘 포커스데이 말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더 끈끈하게 연결될 것이고 또 하나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말을 힘이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걸르다 보면 정말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언어는 별로 안 되거든요. 근데 내 언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런 주제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낙원부 강연에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그 시끄러운 집안 사정들이 좀 있지요. 네. 제가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래서 7살 때 이혼하셨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혼이 굉장히 흔하거나 당연스럽고 혹은 그냥 괜찮은 법한 이렇게 취급받았던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하고 마치 굉장히 큰 문제처럼. 그래서 이제 새학기 들어가면 항상 그 뭐 이혼한 부모 이렇게 손들어봐. 뭐 하여튼 이런 되게 잔인한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때예요. 네. 이거 나이가 되게 많진 않은데 그랬던 때예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저는 이제 결혼해서 6년 차인데 참 이게 한 번 이겨맺었던 사람들이 헤어지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잔인한 요새는 왜 부모들이 애 앞에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놀이터도 가서 싸우고 뭐 이러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그냥 애 앞에 다 노출되잖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는 참 말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모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직업을 갖다 보니까 어른들은 참 말을 못해요. 내 마음에 있는 본심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우리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백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가을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토요일날 오전 햇빛이 좋길래 운동장에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모래놀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5살이에요, 첫째가. 그래서 놀이터에 갔는데 이제 이렇게 무슨 삽하고 이런 거 하고 물이 좀 필요하죠. 그 모래가 젖어야 뭔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그 물을 뜨려면 한 100m 앞에 저 수도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양한테 물어보세요. 태양아 여기 혼자 있을 수 있겠어? 엄마 물 뜨러 갔다 올게. 그랬더니 좀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지? 그러면 물을 없으니 이게 놀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고민하더니 그 엄마 빨리 갔다 오래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가는 길에 계속 뒤 돌아볼게. 그러니까 무서우면 엄마 큰 소리로 불러. 이러고 이제 제가 신경을 쓰면서 이제 물을 뜨러 가는데 한 몇 걸음 갔을까? 뒤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5살 송태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그때 때마침 산책 나온 아저씨와 할아버지 중간쯤의 분이 이러시면서 아니죠? 이렇게 약속한 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놀이터로 이렇게 철봉을 하려고 오시는데 저희 아들이 그 아저씨를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전 5살 송태양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내가? 너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저는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그 철봉도 못하시고 그 아이가 하는 데서 계속 맴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서 고맙습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뭐 산책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귀엽다 하고 웃고 넘겼는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우리가 저렇게만 말할 수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무서워서 보호받고 싶은데 그렇게 말 못하죠. 그리고 나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조언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면 좋겠어. 입 다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괜히 비아냥거리고 미안하기 때문에 괜히 비꼬고 그때 내가 실수했어라고 고백하면 되는데 야 너는 실수 안 하냐?
이런 저는 말을 결국은 대화에서 누가 말하는가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좀 주인공이 되고 그가 얘기를 좀 풀어놓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인터셉트를 해서 본인이 말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비유하기를 그런 대화의 자리에서 그걸 자꾸 말로 채우려는 사람, 말로 채우려고 하면 내 얘기 꺼내고 가르침이 나오고 조언이 나오고 어느 책에서 훌륭한 사람이 그랬는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말로만 자꾸 채우려는 사람을 저는 말끝이 작은 사람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말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을 저는 말끝이 큰 사람이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제 얘기 엄청 경청하고 계신데 경청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경청은 내가 혼자 내 마음으로 경청하는구나가 아니에요. 상대가 저 사람이 내 얘기를 경청하고 있구나를 느끼도록 하는 게 좋은 경청이에요. 저는 이거 경청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럼 그랬구나 병이 좀 있잖아요, 우리. 그럼 그게 굉장히 이제 유행처럼 번져서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이게 뭐 이렇게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만 경청하실 수 없어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 지금 준비 중이야. 준비되었어. 이제 얘기해도 좋아. 나는 안전해. 이곳은 안전하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정리하자면 제가 권해드린 경청법은 지금 3가지. 첫 번째, 밥 먹고 경청하자. 제가 생중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쏟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주구장창 들어주는 게 경청입니까? 말 끝도 없이 말하는데 그거 계속 들어줘야 돼요? 근데 계속 들어주고 있다는 건 경청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진짜 경청은 저 사람의 표정도 읽어야 되고 우리 어른들이 말 못하잖아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것을 듣기도 해야 되고 말하지 않는 것을 탐색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쓰이는 일이라서 기본적으로 오래 할 수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다 느낀 건 뭐냐면 사람마다 미완성의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런 거 이거죠. 나 그때 그러지 말고 나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자꾸 해요. 누굴 만나도 계속 그 에피소드를 꺼내고 작년에 만났다 올해 만난 사람 또 자꾸 그 얘기 꺼내요. 그 미완성된 이야기를 완성시키고 싶어서 오신 분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 주변에는 입 다물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그럴 필요 없고 매일 그럴 필요 없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미완성된 스토리를 지겨워하기보다는 그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럴 때 또 질문이 필요하죠. 근데 질문 기술은요 사실은 조금 많이 공부해야 돼요. 책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되지만 제가 2가지만 권해드린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도 질문하지 말자. 이미 나한테 답이 있는 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들을 만나다 보면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태양아, 너 이빨 닦을 거지? 닦을래? 이런 질문 의미 없죠. 그때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빨 닦자. 이빨 닦아야 해. 그럼 질문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사람이 기여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관계에 대한 강의할 때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대사가 저희 아버지예요. 이게 술만 드시면 똑같은 얘기 또! 엄마 이혼한 거 후회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그때 저는 아빠 오늘 그랬구나 그러지 못했어요. 아빠 몇 번째야? 그만 좀 해. 인생이 다 힘들지? 나 힘든 거 안 보여? 딸이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 안 보여? 이렇게 아빠한테 했던 거. 왜냐면 그때 저도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은 딸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해요. 아빠가 지금 다시 오신다면 어떨까? 그때보다 나는 조금 성숙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하는데 별반 사실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딸이거든요. 제가 많이 되어가는 애엄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서 크게 달라지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다르게 시도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아빠 고등학교 때 장난 아니게 날렸다면서 그때 얘기 좀 해줘봐. 아빠 나 태어났을 때 진짜 아빠 너무 행복했지. 나 자신나니까 좀 알겠더라. 그때 얘기 좀 해줘봐. 아빠 나 유치원 때 수영장 가서 나 물에 빠뜨린 얘기 맨날 계속 하잖아. 그거 왜 그렇게 얘기 꺼낼수록 재밌는 거야? 그 얘기할 때 아빠 마음은 어때? 이런 질문 정도는 이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기회들이 짧은 시간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 들었다고 갑자기 내 말에서 막 옥구슬이 흘러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네. 내가 했던 말을 조금 인식하기 시작하고 속상하게 던졌던 말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내 말이 누군가를 지키고 있나 더듬더듬 거리기 시작했다면 토요일날 이 종목이 윈닝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 마칠게요. 고맙습니다.